롯데 육성팀이 극비리에 추진해 온 장세진 리빌딩 프로젝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21세. 아직은 어린 투수 한 명을 위해 구단이 이토록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야구계는 이미 술렁이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다. 그동안 외부에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자료, 밤샘 회의록, 그리고 장세진 본인이 남긴 변화의 기록들이 밝혀지자 모든 관계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명의 우원 투수가 어느 날 갑자기 148km 사이드암으로 변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부상 위험, 커리어 붕괴, 심리적 압박까지 선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택들이 수백 번쯤 쌓여 있었다. 롯데는 왜 장세진에게 이 위험한 길을 제안했을까? 그리고 왜 그를 위해 극비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했을까? 바로 지금 그 이유가 드러난다. 얼굴이 사색이 될 만큼 고통스러웠던 전환의 순간, 아무도 몰랐던 데이터의 진실, 그리고 장세진이 자신의 야구 인생을 통째로 던져 넣으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이 모든 것을 담은 논문급 재구성 계획은 단순한 육성이 아니라 한 선수의 미래를 두고 벌어진 도박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전말을 독점 공개한다. 야구계가 충격에 빠질 준비를 하라. 롯데 육성팀이 장세진을 처음 주목한 순간은 많은 이들이 예상한 구속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입단 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직구 힘, 불안정한 팔각도, 그리고 경기 후 반복되는 통증까지 기록표에는 보이지 않는 적신호들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지점에서 평범한 투수로 남는다. 하지만 육성팀은 장세진에게서 이상한 잔상을 보았다. 투구 메커니즘 분석 카메라가 잡아낸 한 장면, 우연처럼 보였던 낮은 팔각도에서 기존 폼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던 강한 회전량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육성팀은 바로 다음 날 긴급 회의를 열어 자료를 검토했고 예측 모델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만약 장세진이 사이드암으로 전환한다면 단기간 내 145km 이상이 가능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고속 카메라 모션 센서 체중 이동 분석 등 총 18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합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선택은 위험했다. 사이드암 전환은 선수 몸에 극심한 부담을 주며 불안정성이 높아 커리어를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도박이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육성팀은 장세진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훈련 패턴을 바꾸고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하며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력 미세 조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과정에서 장세진은 자신이 어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어느 날 불펜에서 울린 단 한 번의 광하는 포수 미트 소리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기존 폼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던 묵직한 145km대 초반의 공. 회전수는 입단 이후 최고치. 끝까지 살아 들어가는 이상한 잔해양. 그 순간 육성팀은 서로 눈빛만 마주치고도 결과를 알았다. 이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진짜 시련이 장세진의 몸과 정신을 시험하는 변화의 지옥이 시작된 것이다. 장세진에게 찾아온 본격적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왔다. 불펜에서 예상치 못한 구속이 터진 그날 이후 육성팀은 마침내 프로젝트의 전모를 공개했고 그의 야구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되었다. 너는 지금부터 사이드암 투수로 다시 태어난다. 그 문장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들렸다. 익숙했던 모든 움직임을 버리고 지난 10년 동안 몸에 밴 폼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해체와 재조립이었다. 장세진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공을 던질 때마다 어깨가 당기고 팔꿈치에 묘한 통증이 스며들었다. 기존 폼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러나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었다.
변화 과정은 너무 처절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벽을 향해 500개의 공을 던지고도 변화가 없는 날. 동료들조차 이유를 묻지 못하는 비밀 훈련 속에서 홀로 구슬땀을 흘리던 새벽. 나는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다. 그런데도 육성팀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같이 그의 투구 영상을 1프레임 단위로 분해하고 릴리스 포인트를 0.1cm씩 조정하며 회전수 릴리스 타이밍 체중 이동 패턴을 마치 연구 논문을 작성하듯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장세진의 사이드암 전환은 단순한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체형과 투구 습관이 사이드암에 최적화된 구조였다는 것이다. 육성팀은 이 사실을 장세진에게 공개하며 말했다. 우리는 너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맞는 길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말을 들은 순간 장세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몸이 먼저 부서지기 시작했다. 사이드암 투구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팔꿈치의 내전근, 어깨 뒤쪽 소근육, 허리 양옆의 회전 근육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통증으로 몸을 곧게 펼 수 없었고 훈련장 복도를 기어가듯 걸어 나오는 날도 적지 않았다. 도중에 포기하려는 순간도 수없이 많았다. 특히 첫 3주 동안은 공의 궤적이 똑바로 날아가지 않았고 구속은 오히려 떨어졌다. 48km는커녕 130km 초반이 간신히 나왔다. 하루는 강판된 투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불펜에서 나오다가 벤치 구석에 주저앉아 숨을 삼켰다. 선수 생명이 끝난 건 아닐까. 그때 육성팀의 한 코치는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흔들려도 좋다. 하지만 멈추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장세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드디어 찾아온 첫 번째 돌파구. 한 2달 차 모든 것이 바닥처럼 느껴지던 시기의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다. 공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팔각도가 안정되면서 릴리스 포인트도 일정해졌고 회전수는 물결 150rpm씩 꾸준히 상승했다. 구단 분석 시스템은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병속 141km, 144km, 146km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육성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데이터가 상승하는 순간을 신호라 불렀고 이 신호가 나타나는 즉시 장세진의 훈련 강도를 배로 늘렸다. 장세진의 하루 루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변해갔다. 아침 6시 코어 근력 강화, 오전 9시 모션 트래킹 분석, 정오 중량 훈련, 3시 불펜 89, 저녁 7시 재활 스트레칭, 밤 10시 비디오 분석. 그는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처럼 쓰러졌고 손바닥에는 끊임없이 물집이 잡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변했다.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변화를 증명하는 듯했다. 프로젝트가 폭발한 순간 148km.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특별한 바람도 없고 특별한 관객도 없던 아무 의미 없는 한 평일 훈련일. 그날 장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불펜에 섰다. 육성팀은 그저 데이터 점검을 위해 고속 카메라와 센서를 켰을 뿐이었다. 첫 번째 투구 145km, 번째 146.3km, 세 번째 147.1km. 그러나 네 번째 공이 포수 미트에 박히는 순간 센서의 디스플레이가 파랗게 번쩍였다. 시속 148.2km. 순간 불펜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신호탄이었다. 육성팀장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 된다. 그리고 그날 밤 구단 내부 채널에는 단 한 줄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장세진 리빌딩 프로젝트 최종 단계 진입. 야구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했지만
롯데 내부에서는 이미 예상 밖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 감춰진 또 다른 그림자. 148km라는 기록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왔다. 몸이 구속을 버티기 시작했지만 멘탈과 안정성은 아직 불완전했다. 투구 동작이 조금만 흔들려도 급격히 제구가 무너졌고 장세진은 적중과 폭투 사이를 오가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육성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비밀 작업을 시작했다. 바로 멘탈 리빌딩 단계였다. 야구는 결국 멘탈의 게임이다. 프로 무대에서 단 한 번의 실패는 선수의 손끝을 얼어붙게 하며 단 한 번의 성공은 오히려 방심을 부른다. 장세진은 완성된 공을 가지고도 불안해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여전히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구단은 심리기술 코치, 전직 투수 출신 멘탈 트레이너, 데이터 분석가를 결합한 3중 체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장세진 리빌딩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이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였다. 그들은 장세진의 투구 패턴, 경기 중 심박수 변화, 실패 직후의 시선 처리를 모두 분석하며 심리 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 때로는 눈물겨운 상담이 이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선수 본인도 몰랐던 심리적 약점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라는 이름의 순간이 다가온다. 심리와 신체가 하나로 고정된 시기, 장세진의 투구는 완전히 달라졌다. 공이 날아가는 궤적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팔이 앞으로 뻗는 순간 그의 몸은 하나의 물결처럼 유려하게 움직였다. 육성팀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해냈다. 그는 완성됐다.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투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었다. 한 선수의 인생을 다시 조립하고 그의 미래를 온전히 새롭게 만든 재탄생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제 롯데는 장세진을 세상 앞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과정이 폭로된다면 야구계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육성을 넘어서 한 구단이 한 선수에게 건 인생의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롯데 육성팀이 만들어낸 장세진 리빌딩 프로젝트는 어느새 단순한 전술 변화나 기술 개조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것은 한 선수의 인생을 뒤흔들고 한 구단의 철학을 재정의하며 KBO 육성 시스템 전체에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실험이었다. 148km 사이드암이라는 결과만 보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숫자 너머에 있었다. 육성팀이 발견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한 선수의 불굴의 의지였다. 어느 날 회의실 모니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지 장세진 한 명 때문이 아니다. 선수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그 문장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육성팀장의 철학이자 롯데 가이 선수에게 왜 끝까지 걸었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문장이었다. 프로야구의 세계는 냉정하다. 잠깐의 부진으로도 사라지고 잠깐의 실수로도 잊혀진다. 하지만 장세진은 그 벼랑 끝에서 돌아온 선수였다. 몸이 부서지는 평화, 끝없이 흔들리는 마음, 보이지 않는 미래와 싸우며 견뎌낸 시간들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제 세상은 새로운 이름을 기다리고 있다. 사이드암 148km 장세진. 그 이름의 뒤엔 우리가 오늘 독점 공개한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제 세상은 결과만 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결과까지 오기 위해 어떤 지옥이 존재했는지, 어떤 눈물이 흐르고, 어떤 의지가 부서지고 다시 세워졌는지를. 롯데는 조용히 말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편 장세진은 짧게 이렇게 말했다. 믿어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제 투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야구계는 그의 다음 투구를 기다리고 있다. 148km를 넘어 그의 인생이 던질 다음 공을. 끝까지 기사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이러한 독점 취재와 심층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야구계의 숨겨진 이야기, 선수들의 인생을 건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더욱 깊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